네, 4월 중점 정책 점검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장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이번 달 4월 정책 회의는 사실 우리 처로서는 좀 의미가 있는 이 회의 날짜입니다. 처음으로 국민들께 이 우리 회의 상황을 공개를 해드리게 되는 그런 첫 날인데요. 처음이라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국무회의도 해보면은 사실 적응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장님들께서도 오늘 회의 평상시 하시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국민께 이제 또 그 알려드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설명을 하실 때 그 정책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게 또 국민께 느껴지실 수 있는 체감 효과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께서 우리는 항상 들었던 그런 단어들이지만 좀 더 체감을 있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기획조정관님께부터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획실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14쪽 되겠습니다. 4월부터 우리 식약처 업무에 AI 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인력 양성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AI 업무 관리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인력 양성의 경우에는 AI 러너와 AI 마라토너 60명을 저희가 선발해서 4월 2일 날 처장님 모시고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발대식에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선서 그리고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AI 러너는 활동 영역이 우리 조직 내에 AI 문화 확산이 그 주요 영역이 되고요. AI 마라토너가 있는데 마라토너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러너를 이수하신 분들 중에 좀 더 우리 조직 내에 AI 그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분들께는 조직에서 1년간 전문 교육 그리고 견학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독료도 지원해서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에 있고요. 행정안전부가 AI 챔피언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AI 업무 관리 플랫폼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그 AI 업무 관리 플랫폼 시범 운영 기관을 모집했는데요. 우리 식약처가 선정이 돼서 아시겠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조직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 업무 관리 플랫폼이 그 우리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업무 관리 시스템 내에 탑재가 돼 있어서 외부망으로 따로 갈 필요 없이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자료를 검색하거나 또는 번역을 하거나 요약하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큰 장점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대비해서 보안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의 업무망과 민간의 망이 분리되어 있어서 보안 유출 우려가 없어서 그간 우리가 민간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걱정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보안 관련해서 유출될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조직 내에서만 얘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검색하고 요약을 하더라도 외부에 유출될 염려가 없어서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닌데 4월 중에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좀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그 적용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그 일명 AI 온콜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국장님 계시는 각 국이나 지방청에서 교육을 요청하시면 기획실에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조직 내에 AI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AI 러너는 그동안 이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마라토너가 올해 처음인 건데 그 AI 마라토너하고 AI 러너하고 지금 지원하시는 사항은 동일한 건가요? 어떻게 지원이 좀 차별이 되나요? AI 러너하고 AI 마라토너 사이에 약간 상급반 같은 느낌인데 예, AI 그렇습니다. 마라토너가 예, 네. 맞습니다. AI 러너는 AI에 관심이 많은 직원분들이 좀 배워서 내가 좀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마라토너는 다 이제 지원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AI 러너를 이수한 분 중에 좀 고급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지능형 업무과일 플랫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직원들하고 간담회 하긴 했었는데 현재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우리 직원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그 각 부서 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능형 지금 진짜 현장에서 사용들 많이 해요? 예, 저도 쓰고 있긴 한데요. 우리 처에 직원이 전체 한 3천 명이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사용하신 분이 한 2,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용 비율이 이 실무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 자료를 요약하거나 번역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실무선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께서도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 AI의 도움도 받으시고 그러시면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 주무관님이나 사무관님들은 잘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국장님들이 좀 더 용기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들도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그래야지 결제 라인이 사실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들도 좀 그 지능형 플랫폼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AI를 업무에 적용하는 물결이 이게 우리가 그 나는 그냥 아날로그가 좋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물결을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끌고 가는 게 더 지금 좋기 때문에 그 우리 AI 러너나 마라토너가 우리 식약처 전체에 좀 AI를 활용하는 유전자를 좀 더 심는 그런 조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이런 러너나 마라토너 같은 조직이 또 각 국에서도 지난번에 왜 우리 보면 각 국마다도 또 이런 AI를 공부하는 모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소규모별로 확산되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식품 쪽. 예, 식품안전정책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28쪽입니다. 식품 이물 신고 방문 택배 서비스를 확대하는 건입니다.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다 이물을 발견하면은 행정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서 이물이 필요하고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이물을 행정기관에 보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물 신고 방문 택배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운영 방식은 소비자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바로 방문 택배가 접수됩니다. 이 경우 방문 택배 회사에서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고 이물을 회수하는 그런 운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가공식품에 대해서 1,600건 정도 방문 택배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 바가 있고 올해는 확대해서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 축산물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택배 서비스를 올해까지 현재까지 한 700건 정도가 들어왔고 식품, 가공식품, 축산물, 수입식품 다양하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국무총리실 주관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고 소비자가 직접 편의성을 느끼고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기에 올해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올해 수입식품하고 축산물 확대하는 거 이 택배면 이제 예산은 우리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예, 예상도 확보했었고 위탁 계약을 맺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축산물, 수입식품도 신고가 들어오고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고센터가 무슨 전화번호가 특별히 있어요? 그 어디로 전화를 하면 이거를 이물 방문 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우리 뭐 대표 번호 그런 거 있나요?
예, 소비자가 임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로 1399 누르시면 직접 통화 가능하고요. 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소비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신고도 가능하고 신고할 당시에 임을 사진도 업로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99로 들어오는 신고 건수하고 식품안전나라로 해서 들어오는 건수하고 혹시 좀 비교를 해보셨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신고센터가 워낙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이 네. 들어오고 1399로 전화기보다는 누리집 신고센터로 많이 들어옵니다. 누리집 신고센터로요.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시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사진 업로드하는 데도 네네, 좋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택배 그 할 때 포장을 누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택배 과정에서도 택배 하시는 분의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네네. 사실 이물 신고 때 있었던 이물인지 그 머리카락이 그때 있는 건지 아니면 유통 그 포장 택배 과정의 머리카락인지 이게 그 포장을 누가 그 깔끔하게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신고를 하면은 네. 우선 안내하시는 신고를 접수받은 안내분이 일단은 이물 사진을 좀 찍으라고 당부를 안내를 하고 포장할 때는 어떤 식으로 포장하고 또 이물은 보관을 잘못하면 부패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안내를 하고 소비자가 그에 맞게 포장을 하고 택배 기사한테 전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장까지는 그럼 소비자분이 네네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택배 분이 갖고 가서 택배 박스에다가 그거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네네.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사진 찍었을 때 그 이물을 기초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택배 운송 과정이라든지 이 중에서 분실, 부패된 사례는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좀 주의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1399 처음에 시작할 때 주로 어떤 채널로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예, 1399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홍보를 좀 많이 알고 있고 특히 SNS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누리집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 식품안전나라에 우리 지금 식품안전나라에 그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뭐 반려동물 지금 업소 현황이라든지 또 반려동물 국문 식답도 있고 딱 그 식품안전나라 들어가면 그게 쫙쫙쫙쫙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방문 택배 하는 것도 지금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찾기가 힘든 거니까 네네네. 식품안전나라 들어가면 바로 클릭하면 할 수 있게 그런 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바로 들어가기 배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메인 그거는 페이지에 이물 신고 네, 페이지는 예, 별도로 예, 있는데 예. 예, 한번 보시고요. 그 우리 그 반려동물 그런 것처럼 그 너무 찾아서 들어가지 않게 그냥 식품안전나라 들어오면 바로 클릭하면 방문 택배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이물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물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그거는 그래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비국. 네, 식품소비안전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쭉 35쪽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서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어린이 기후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월 6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업체, 축산물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소비기한 경과, 위생적 취급 기준 미준수, 온라인 불법 표시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유통하는 제품 1,200건을 수거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겠습니다.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한우 세트, 햄, 소세지 등 축산물과 음료, 캔디류 등 어린이 기후식품 등을 대상으로 유통제품 전반을 살필 예정이고 위반 제품은 회수 폐기하고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소관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언론에도 났고 그랬는데 그 학교 주변에 지금 무인 판매점에서 소비기한 지난 거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사실 안 한 건 아닌데 그
그동안 어떻게 그 안전 관리를 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안전 관리 하실지 좀 계획 같은 거 지금 세워놓으신 게 있으세요? 네, 처장님 그 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과 관련된 그 소비 기한 지난 그 제품 그 언론 기사 건은 저희가 네. 바로 해당 지역과 판매점 정보 확인해서 음. 지방 정부에 공유해서 점검 즉시 하고 조치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은 잘 아시지만 현재도 어린이 식생활 특별법으로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상시 관리를 하고 또 신학기에는 특별 점검도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학교 주변에 무인 판매점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요. 이게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식품관리과하고도 이 특별히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무인 판매점 식품을 보다 집중 점검하고 상시 관리하는 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들에게 중점적으로 무인 판매점에 점검할 포인트들을 그 바로 교육하고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전 관리하는 게 사실 사회 문화 트렌드하고 같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해외 직구가 많아지니까 지금 해외 직구를 우리가 직접 이제 구매해 갖고 안전 점검을 좀 하는 것처럼 이 무인 판매점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무인 판매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지방 정부랑 좀 협력을 해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좀 상시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좀 할 수 있게 그 계획을 한번 좀 짜보시고요. 예, 그건 나중에 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면 사실 그 가정의 달, 어버이날 뭐 이렇게 선물하려면 그 주문은 4월달에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4월에 그 건기식 관련해서 온라인 부당 광고 같은 것들 좀 더 적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온라인 부당 광고 좀 적발이 많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요즘? 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관절 건강, 뭐 혈행 개선 등 같은 이런 표 문구를 해서 질병의 예방에 치료에 뭐 효과가 있다라고 과대 이렇게, 광고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인될 수 있는 그런 부당 광고가 많고요. 근데 일반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이제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그런 부당 광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기능식품은 광고하기 전에 저희 자율심의를 더 강화해서 이 사전에 과대 광고를 좀 걸러지게 하고요. 그리고 사이버 조사팀하고 뭐 협회 등하고 이제 상시 이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부당 광고는 신속하게 차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식품의 온라인 허위 과대 광고가 이제 아무래도 유행에 민감하고 또 이게 아무래도 사이트 차단만으로는 근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3월 24일에 발족한 식품 부당행위 긴급 대응단과 협업해가지고 이 불법 광고 사이트 차단 조치와 함께 필요시 현장 조사나 고발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그 식품 부당행위 긴급 대응단에 조금 그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뭐 먹는 알부민 그것도 네. 얘기했지만 하다 보면 최근에 또 떠오르는 과대 광고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어떤 주제로 지금 많이 떠오르는지 그거 식품 부당행위 쪽하고 좀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그 법사위 통과한 그 AI 전문가 가짜 전문가를 그 활용해서 식품이나 뭐 이렇게 과대 광고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만간 이제 본회의 통과해서 이제 법제화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AI 식품 부당행위 긴급 대응단하고 좀 해서 이런 AI 가짜 전문가 그쪽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그렇게 대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현안 및 그 공유사항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네. 네. 오늘이 3월 31일 3사만 데이입니다. 덜 달고 덜 짠 이 3사만 그 식습관을 식생활을 실천하자는 그 3사만 데이를 맞아서 전국의 집단 급식소에서 오늘 덜 달고 덜 짠 3사만 급식 메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위탁 급식 업체 등에서 식약처가 이 전문가하고 함께 마련한 12종의 3사만 메뉴를 배식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나 산업체 그리고 군부대 급식소도 그리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그런 집단 급식소를 다 포함해서 약 한 6만여 곳의 그 급식소가 그리고 한 1,100만여 명
저희가 추산해 보니 급식 이용자가 그 정도의 인원이 이 덜 달고 덜 짠 삼사만 식습관 실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삼사만 데이에는 중국, 베트남, 미국 등 해외 현지 9개 급식소가 처음 포함돼서 K푸드의 어떤 인기와 더불어 K급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해외 급식소까지 이번에 참가를 하게 됐어요? 저희 이제 주요 위탁 급식 업체들이 이제 음. 아워홈이라든가 현대그린푸드라든가 이런 우리 대형 K급식이 또 네. 해외로 나가 나가니까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같이 이 삼삼 메뉴를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똑같이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일요일 날 했던 삼삼한 걷기 대회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많이 호응이 있었나요? 네, 처장님. 그 삼삼한 걷기 행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분위기를 좀 우리 같이 못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간부님들께도 드리면요. 이게 3월 31일이 삼삼한 데이인데요. 그러니까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 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 이런 우리나라 이미 말에 삼삼한을 따서 저희가 이제 삼삼한 데이 기념일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게 그 당일 3월 29일 지난 일요일에 삼삼한 걷기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했습니다. 이제 삼삼한 걷기 토크 콘서트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는데 현장 반응이 정말 뜨거워서요. 사전 등록을 사실 저희가 500명을 받았는데 이게 빨리 마감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당일 일요일 현장에서 약 2천여 명이 즉석에서 참여 신청을 해서 같이 체험 활동하고 그리고 같이 구호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일 인기 있었던 부스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네. 저희가 다양한 네. 홍보물들이 많았습니다. 예, 예, 일상에서 예, 예, 뭐 예. 그리고 캐릭터들 저희 식약처 캐릭터들이요? 케어로 나슈로 예. 그다음에 지킬 박사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 부스들이 현장에서 시민들께 인기가 많았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건 튼튼 버스였습니다. 튼튼 먹거리 예, 버스요? 튼튼 버스에서 그 아이들이 이제 시간대별로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그 컵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딸기 컵케이크를 만드는 그 프로그램에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튼튼 먹거리 탐험대가 앞으로 또 학교들 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들 많이 좀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튼튼 먹거리 탐험대에 뭐 참여를 원하는 학교라던가 그런 경우는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튼튼 먹거리 신청할 탐험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그거는?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요. 네. 식품안전나라나 저희가 이런 사이트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전국의 학교에서는 이미 이게 오래전부터 프로그램을 해서 인기가 많아서 신청이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그런 교육감님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게 좀 홍보가 된 상황인가요? 그런 우리 지방 정부에서 교육청에는 확실히 교육감님까지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학교 일선 현장의 교사 그리고 선생님들은 확실히 많은 인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들한테도 좀 더 홍보를 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장애인 안전정보 표시 우수업체 현장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27년 7월부터는 의약품 용기 포장에 시각, 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점자 표시와 음성 수어 영상 전환용 코드 표시가 의무화돼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무 대상은 안전상비 의약품과 시역차 고시 품목으로 25개 업체 39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고 이외에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하고 있는 품목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4월 20일 장애인 날을 맞이하여서 점자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우수 업체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함으로써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점자 표시에 대한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방문 현장에서는 실제 적용되는 점자 표시 사례와 점자 표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난해 수행했던 점자 표시 실태 조사에 대해서 공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작년에 그러면 점자 표시 실태 조사는 어떻게 수행을 하신 거예요?
네, 점자 표시 실태 조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회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 표시 대상 의약품에서 실제로 점자가 표시된 표시가 규격에 따라서 제대로 표시되고 있는지를 이제 3D 스캐너로 이게 미리미리 정도의 굉장히 작은 형태의 표시로 되고 있다 보니까 스캐너로 스캔해서 실제 어느 정도 크기로 표시됐는지 실측을 하고 특히 이제 한국 시각장애인 협회 쪽에서 시각장애인 3분을 이제 추천받아서 실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이 점자 표시를 촉지를 통해서 가독성을 또 평가하는 형태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지난번에 현장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촉지를 해보니까 이 점자의 높이가 제일 그 현장에서는 이 점자의 높이가 낮으면 사실 이게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이 높이는 또 높이 해놔도 이게 나중에 생산 과정에서 또 눌려서 낮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높이 문제는 하여튼 계속 조금 신경을 쓰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점자가 표시될 때 점자 표시가 되는 위치를 조금 더 그 규격화해달라 그런 현장의 목소리 그때 아마 그때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그 말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점자가 어디 이 제품에 어디에 되는지 이게 어떤 거는 뭐 밑에 붙어 있고 어떤 건 옆에 붙어 있고 그러면 제각각이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가이드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네, 저희가 이제 매년 업계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협회나 이런 청각장애인 협회 쪽하고 같이 이 실태 조사를 1년 동안 한 다음에 그 결과 가지고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개선 필요한 사항들 점검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실제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점자 표시나 이런 것들이 생산 과정에 있는 지함에 표시된 위치를 일관화시키게 됐을 경우는 생산 라인에 대한 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문제,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점자 높이를 매우 높게 하면 굉장히 가독성은 높아지지만 유통 과정에서 물류를 운반하면서 이게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이제 점자가 훼손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매우 굉장히 높게 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실제 이 장애인분들이 구입 과정에서 그걸 제대로 촉지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매번 점자 높이 0.2mm 이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지금 현재상 보면 가독성에서는 거의 한 60% 정도 이상은 가독이 매우 좋게 나오고 있는 형태라서 이 사항들에서 미흡됐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지금 개선 권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권고 조치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올해 실태 조사할 때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강제성은 없는 거고 그 뜻있는 이제 업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게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같은 것도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이런 데 놓으면 좀 더 좋다라는 가이드를 주면 이게 점차 좀 확산하면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약에 가이드를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디 정도의 위치가 좋을 건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정책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좀 생각하는 게 사실 이 점자의 정책 수요자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떤 정책 만들 때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분들을 정말 모셔가지고 그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 그거는 이 점자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그 국에서도 정책하실 때 특정한 수요자가 있으시면 꼭 그분들의 뭐 협회라던가 그렇게 좀 컨택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정책을 시행하는 게 나중에 탁상행정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좀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또 그런 거는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처장님 이 건 관련해서는 제가 네. 그 전에 그 국회에 갔을 때도 네. 이렇게 이제 점차 표기를 좀 잘하는 업체들은 네. 좀 저희가 표창도 좀 하고 네. 네. 좀 뭐 보도 자료도 좀 내서 이 기업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무가 아니고 권고 사항이고 그런 거라서 이건 뭐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다 해서 한번 뭐 잘하는 업체들 저희가 선정해서 처장님 표창도 좀 주고 격려를 좀 해줬으면
이게 좋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약품뿐만 아니라 우리 처의 여러 가지 물품에 다 이게 지금 점자 표시는 다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런 행사를 우리가 한번 기획을 잘 해가지고 그런 업체를 선발해서 내년에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 우리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이런 업체들을 좀 꼭 뭐 점자뿐만 아니라 요즘 수어 영상 같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장애인들에게 다가가는 표시를 하는 우수 업체들은 식약처장이 장애인의 날 이렇게 다 모셔가지고 한번 표창해주고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꼭 무슨 약의 날, 의료기기의 날 그런 날만 꼭 포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거는 좀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을 훅 던지는 거긴 한데요. 우리라고 뭐 장애인의 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장애인의 날 그 휠체어 전동 휠체어 하러 갔던 그 현장 보러 갔던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처의 물품들이 다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다 사용을 하시는 생활 필수품이 많으니까 그런 날하고 우리가 또 그런 분들 격려하는 거하고 연결시켜 보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물품이 많다 보니까. 네. 네, 마약안전기획관입니다. 회의 자료는 40쪽입니다. 24시간 마약 문제에 대해 전화 상담 중인 1342 용기 한 걸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마약 사용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법적 처분에 대한 두려움과 약물 중독 증상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겪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위에서 이를 알게 되면은 주홍 글씨가 새겨져서 차별을 당할까봐 그 고민을 털어놓지 못해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342 용기 한 걸음 센터는 이러한 사람들이 언제나 연락하면은 도움을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이제 왕성한 활동이 시작하는 이 시기에 맞춰 이 센터가 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마약 문제 상담 전화는 1342가 이제 되도록 더 편리하고 더 보여지고 더 스마트하게 세 가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화 상담과 더불어서 최근 이제 저희들이 카카오톡 채팅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이를 좀 더 활성화해서 더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에 이제 1342 용기 한 걸음 마약류 상담센터를 검색하고 채널 추가를 하게 되면 상담이 시작되게 됩니다. 채팅 상담 활성화를 위해 이제 온라인 학습 사이트 또는 학습지에 이제 QR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 속에서 마약 상담 전화 1342가 더 보여지게 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 보드에 1342 이미지를 송출하고 서울 지하철 2호선을 비롯하여 부산 등 지방의 지하철까지 이 1342가 보이도록 함과 동시에 KTX, SRT, KTX 이음 등을 통해서도 보이는 것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이글스 야구장 광고를 통해 투수가 던질 때마다 마약 문제 상담 전화 1342가 보여지도록 하고 점차 축구나 농구 등 다른 스포츠 경기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AI 디지털을 활용하여 더 스마트하게 마약 예방 메시지와 함께 1342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이에 AI를 활용한 디지털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통해 송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넓히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 보완하여 마약 문제로 고민하는 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1342 용기 한 걸음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1342 지금 전화에서 우리가 문자 채팅까지 도입한 지 몇 주 된 거죠, 지금? 한 2주 2주 정도. 좀 문자 채팅 좀 몇 건 오고 있나요? 어때요? 초반에는 뭐 이제 하루에 서너 건, 너다섯 건 이렇게 오다가 약간 소강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제 보도를 한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좀 호기심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학습지 같은데 이제 QR 같은 거 붙어서 이제 그 익명으로 하는데 좀 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1342가 지금 전화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한 달에 한 800건 정도 전화가 오잖아요. 예, 지금 약간, 거의. 예. 예. 그래서 저도 좀 그 생각을 해봤는데 1342는 전화하면은 이게 전화 벨소리가 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1342 전화했을 때? 이
효과음 비슷하게 이렇게 효과음 비슷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42에 전화를 거는 사람들의 친구들이 또 1342 문자 채팅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확률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인은 문자 채팅 같은 걸 하고 싶은데 그걸 잘 몰라서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1342 전화했을 때 그 전화 벨에다가 이제는 1342가 문자 채팅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아마 그 문자 채팅이 가능하다는 걸 듣고서 필요할 사람은 1342에 지금 전화하는 사람들인데 한 달에 지금 800건 정도 오니까 그래서 그 1342 전화번호에다가 1342 문자 채팅도 가능하다라는 걸 좀 하고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 1342 처음에 전화번호 시작할 때 식약처는 전화하면 식약처에서 1342 그 홍보하는 멘트가 나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1342 그거를 한 달이라도 앞으로 1342 문자 채팅도 된다라는 거를 좀 식약처 전화로도 조금 안내를 해보는 물론 그렇게 식약처가 일단 좀 신경 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예전에 그 식약처 전화해서 1342 전화 걸면 식약처에 전화했더니 뭐 마약 안내 전화 나오더라 누가 또 그러던데 그래서 초반에 초반에 그러셨어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뭐 이걸 계속하라는 게 아니라 1342 문자 채팅 서비스가 이제 우리 꼭 1342 문자 채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뭐 방문 택배가 이제는 확대됐습니다라던가 식약처에 전화하는 그 콜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정책 메시지를 좀 홍보하는 그런 거 전화 그 멘트 바꾸는 거 누가 담당하시는 운지과장님 담당? 네, 운영지원과에서 담당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멘트 문구를 주시면 네. 제작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그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네. 그 멘트가 나오게 하는 방법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들어오는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원 전화가 되게 많은 그런 데인데 그래서 뭐 이번에는 134에 문자 채팅하고 4월 달에 뭐 5월 달에는 또 다른 거 광고할 거 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그 지금 그거 변화 그 AI가 하나요? 뭐 어떻게 해요? 그거 그 누구 목소리로 나가는 AI의 목소리 아닌가요? 일단 업체에다 주면 그 네. 문구를 주면 그 자체를 읽어가지고 네. 기계음으로 전환을 그러니까 기계음인 하는 거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문구만 읽는 거를 뭐 매달 좀 바꾸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회의 하면서 이번 달에 그 식약처에 전화하면 어떤 문구가 나온다던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4의 문자 채팅은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건 좀 아까운 거니까 그 문자 채팅을 이번 달에는 하고 또 5월 달에도 우리가 정책회의 하면서 이번 달에는 어떤 정책을 좀 우리가 그 홍보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꼭 식약처의 전화라는 상징성을 떠나서 그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집중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약처에 전화했는데 134 문자 채팅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디지털 소통팀에서도 134 문자 채팅을 이번 달에는 좀 집중 홍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여러 그 지방청은 전화하면은 어떤 메시지 나오세요? 지방청 전화는 지방청 운지과에서 다 관리하시나요? 지방청에서도 혹시 전화에다가 우리 식약처 본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청 같은 경우는 전화했을 때 그것도 지방청 운지에서 담당하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부산청은 어떠세요? 네, 서울청 가능합니다. 서울청 가능하세요? 예. 서울청 운지과에서 또 그 업체와 같이 위탁을 해서 하시는 게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청에서도 뭐 지방청에서 혹시 그 꼭 본부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닌데 지방청에서 이번 달에 그 지방청에서 특별히 광고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좀 활용하시고 별도로 그런 아이템이 특별히 없으실 경우에는 또 본부에서 하는 이런 134의 문자 채팅 같은 거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가 6개 지방청하고 본부하고 이렇게 같이 홍보하면 우리 정책이 좀 더 국민께 잘 도달하지 않을까. 일단 이거는 하나의 그냥 우리라도 노력을 해야지 그게 또 퍼지고 그 다음에 또 디지털 소통 채널 같은 거는 그대로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문자 채팅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이오생약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 중 화장품 관련 두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 42쪽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관련입니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서 2028년부터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제도가 장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화장품 업계 중에 특히 중소업체가 제도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원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성 평가자에 대한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연구 사업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일정에 맞추어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두 번째는 자료 43쪽입니다.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KBT 세계화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 국가 간 국제 협력을 보다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전 화장품 관련 국제 협력 협의체는 원아시아 뷰티 포럼으로서 그 아시아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K-뷰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저희가 아시아 국가를 넘어서 중동이나 남미까지 확대해서 올 9월에 글로벌 규제기관 그 관계를 공고히 하는 G코라스 협의체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그 각국의 G코라스 참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무슬림 대상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그 할랄 화장품 인증 제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KBT 세계화 추진과 관련해서 상세 계획까지 4월 중에 촘촘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전성 평가 올해 몇 개 중소업체 지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좀 지원 가이드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거? 네. 저희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는 전체 총 한 27,000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생산 실적이 10억 미만이면서 회사에 그 연구 인력이 없는 중소업체를 뽑아보니까 한 그 만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사업 지원을 요청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한 1,500개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1,500개 그 지원할 때 그 만약에 한 2,000개소 이상 지원하거나 그러면은 그 선정을 하시나요? 어떻게 돼요? 이 1,500개는 선착순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컴피티션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이게 이제 업체에서 이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이제 QR 코드를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1,500개를 추려보고 더 추가적으로 우리 컨설팅이 필요해야 하는 거는 이제 협회랑 협의를 해서 내년? 그 사람들한테 더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1,500개 대상을 하고 정말 필요하다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나서서 이제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일단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시 접수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렇게 하고 그 있습니다. QR 코드라는 게 어디서 내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제 휴대폰 같은 거로 저희 네. 그 홈페이지 이제 그거를 신청하는 창구를 열면 거기 QR이 있거든요. 그거를 스캔하면은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회사의 뭐 신청자라든지 이런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그걸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식약처 누리집에 QR 코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화장품 협회를 통해서도 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 QR 코드는 그러니까 그런 신청을 식약처 누리집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공고가 특별히 나갈 거예요? 네, 공고도 나가고요. 지금 네. 요거를 그 주관하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제 그 업체에서 하는데 그 업체들이 주로 활용하는 데가 이제 그 화장품 협회고 저희 식약처 누리집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네. 다양한 곳에서 스캔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러면 그거를 시작을 하실 거예요? 4월 이제 내일이 4월 1일인데요. 네. 저희가 4월 1일을 스타트로 해서 준비를 4월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하여튼 좀 홍보가 잘 돼서 중소업체들이 잘 알 수 있게 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의 목적은 사실 안전성 평가를 해서 K뷰티가 외국으로 더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컨설팅 해주는 게 좀 국제 기준에 맞아야지 앞으로 안전성 평가 자료를 가지고 외국에 나갈 때도 식약처의 가이드를 받아서 안전성 이걸 했더니 우리가 지금 203개국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더 체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좀 국제 기준이랑 좀 잘 맞춰서 한번 할 때 그게 회사들이 도움이 됐다라는 피드백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를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몇 개월 한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게 조금 보완되는 게 필요하다던가 그런 것들은 한번 1차로 맨 처음에 이걸 수혜했던 그런 기업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할랄도 지금 예산이 거의 10배 이상 증액이 됐잖아요. 할랄 인증 지원 사업도. 이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할랄 인증 지원 사업도 관심 있는 화장품 업체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네. 할랄 인증에 대해서 이제 식품 쪽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서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 화장품이 그쪽 지역까지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25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 26년에는 5억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진행할 이제 사업체를 지금 입찰 공고를 해서 3월 25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랄 인증 지원을 받고 싶은 그런 업체들을 이제 모집하는 그런 공고 같은 거는 거의 한 5월 정도 그 네네, 정도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정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건 다음번 회의 때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 안전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45조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 간소화 건입니다. 희귀 난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국내 허가 제품이 없는 경우에 환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영화 수가를 보시면 일형 당뇨병이 있는 아이의 가족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현재 희귀 난치 질환 치료용 의료기기는 수요가 적어서 세계적으로 생산 업체가 매우 드물고 그리고 또 그 대체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 환자들은 외국에서 이러한 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매번 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 진단서를 제출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최초 신청 시에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반복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4월에 개정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규정이 무슨 우리 내부 규정인 건가요? 네. 식약처 고시입니다. 식약처 고시요. 네. 그러면 개정 전에 몇 개 서류 제출하던 게 개정 후에 몇 개 서류로 어떻게 된 거예요? 서류 개수가. 기존에는 4종류의 서류를 네 개. 제출했는데요. 네. 먼저 수입 요건하기 면제 신청서하고 네. 그다음에 진단서, 그다음에 사용 동의서, 그다음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4종을 네. 제출했었는데 네. 이 고시가 개정이 되면 진단서를 제외한 3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종. 그 세종 같은 거는 혹시 좀 전자 접수나 그런 게 가능하기는 어렵나요? 앞으로는? 현재 시스템적으로는 아직은 안 되나 그 네. 부분도 좀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정부 24 그런 거 통해서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행정부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꼭 지금 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 말고도 우리가 정부 공통 망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민간에서 제출하는 걸 좀 줄여주는 그런 것들 지금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도 계속 좀 보면서
그 제출하는 서류들이 간소화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앞으로 종이로 접수하기보다는 전자 접수가 가능한 쪽으로 바꾸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주세요. 또 직접 와서 하고 하는 건 불편한 거기 때문에.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평가원 보고 드립니다. 자료 53페이지입니다. 혁신 제품 사전 상담을 위한 한라인 1551365가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서 3월 18일에 드디어 정식 개통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라인 개통은 우리 식약처의 식약 안심 50대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또 제품 개발자들이 어디로 전화를 해서 내가 궁금한 걸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마련한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품 개발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또 민원 신청 절차는 무엇인지, 또 제품 개발 전략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통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자들로부터 어떤 개선 사항이 필요한 건지들을 받아서 이걸 토대로 해서 계속 한라인들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151365가 사실은 매뉴얼 만들고 하는 게 원래는 올해 9월 개통이었는데 엄청 당기신 거잖아요. 속도를 맞습니다. 속도를 엄청 내셔가지고 6개월을 줄이셔갖고 3월에 네. 개통을 해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지금 이제 그 콜들이 좀 몇 개나 좀 들어왔나요? 그 몇 개 정도 들어왔어요. 네. 며칠 안 됐지만. 네, 개통하고 어제까지 근무일로는 한 8일 정도 되는데요. 30건 정도 30건. 네, 콜이 접수가 됐고요. 30건이 8일 정도에 들어오면은 제가 볼 때는 스타트로서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만족도도 조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 이제 홍보 방안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경로로 우리 매장에 왔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화 소개로 왔나요? 지인의 소개로 왔나요? 뭐 인터넷으로 왔나요? 그런 여러 가지를 클릭하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하라는 거는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를 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체크한 거가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니까 그쪽으로 좀 집중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 우리가 만족도 조사하시는 그것들이 있으니까 만족도 조사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이 1551에 365를 아시게 됐는가, 뭐 너무 경로가 많으면 또 귀찮아 하실 수 있으니 좀 주요 경로 몇 개만 좀 해가지고 보면 그 전화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경로가 어떤 건지 좀 알게 되면 그쪽 라인을 우리가 민간에서 홍보를 하듯이 우리도 그쪽 라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드리면 조금 더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놔도 전화가 안 오면 그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초기에 좀 하면 몇 달 하면 제가 볼 때는 주요 그 홍보에 집중할 경로가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말씀 네. 주신 것처럼 네. 경로를 잘 파악해서 예, 그것 예. 타겟으로 효율적인 경로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아마 여기 맞습니다. 전화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홍보하고는 좀 다른 분들이실 수도 네. 있거든요. 연구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경로가 좀 좋을지 하여튼 좀 그것도 설문지 하나 간단하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그 네. 국별 발표는 다 끝나신 거죠? 네, 중점 정책 보고는 다 마쳤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책하면서 여러 식약처는 참 정책들이 다양한데 우리처럼 물품이 많은 부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정책이 있지만 모르는 정책, 국민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다. 지금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우리가 정책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드려서 국민들께서 사용하셔서 체감을 느끼게 하실까, 식약처의 정책 중에 그런 고민들은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업무 우수 사례 칭찬도 조금 이런 기회에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상반기에 정기정보 이제 인사가 있으면 이 공무원의 인사라는 게 인사가 나면 며칠 후에 바로 그 새로운 근무지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하고 떠나신 분 잘 만나지도 못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사실은 항상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그 혁신에서 그 사례별 우수 인계자 9명을 선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9분 우수 인계자 9분은 제가 항상 호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말씀을 드리면 박성범, 정병인, 박동일, 정모아, 고현정, 전경진, 조민수, 문태준 주무관, 그리고 김현숙 사무관님, 이 9분이 우수 업무 인수 인계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 인수 인계가 사실은 알차게 돼야지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좀 더 신임들이 좀 더 빨리 업무 인수 인계를 할 수 있고, 또 그 자기 서랍에 넣어놓은 것 중에서 이렇게 파일로 없는 것들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도 해야지만 나중에 이게 뭐 몇 년 후에 갑자기 뭐 민원이 처리가 안 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요 업무 인수 인계는 국장님들께서도 이 지금 이 주무관들 또 사무관들 잘 좀 칭찬도 해주시고, 각 국에서도 업무 인수인계 좀 잘 될 수 있게 해서 우리 처의 이 인수인계 문화가 좀 잘 정착이 되면 결국 이게 국민들께 더 좋은 거고, 우리로서도 업무에서 또 나중에 빠졌네 그렇게 또 하지 않으니까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문화를 잘 확산될 수 있게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주에 부산청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의 그 조지훈 반장님, 그다음에 이세광 수사관님, 홍정욱 수사관님, 이창희 수사관님, 이 네 분이 마약류 에토미데이트하고 불법 의약품 44억 그 적발된 것들을 지금 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언론에도 많이 났고, 외부에서는 식약처가 이런 불법 이 유통 전문의약품이나 마약을 적발하는 데인지 모르시는 국민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 특사경이 그런 일을 하셨고, 또 그런 일을 잘 그 언론하고도 얘기하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는다는 경종의 메시지도, 경고의 메시지도 또 보내고, 또 식약처의 업무 범위가 이런 거라는 것도 알게 돼서 저는 되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제 SNS에서 이게 완전히 그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예. 그래서 그 제가 트위터 X에 올린 거가 이것 때문에 평소보다 한 뭐라고 하나, 평소에는 리트윗이 10개가 안 되는데 이게 리트윗이 800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국민들께는 이렇게 뭔가 적발하고 식약처가 엄중하게 하고, 이게 그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아닌가. 그 응원 댓글도 오고 그 조회수는 사실은 10,000회가 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로서는 이 식약처의 이런 모습들, 이걸 보면 이제 국민들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도 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엄정하게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고, 우리가 어차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액수로 보여드리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사실 어떤 영상이냐 하면 그 이 관련한 후기예요. 그 방송 인터뷰 할 때 그 후기를 모아놓은 영상 굉장히 짧은 거를 부산청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장이 나오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고 생생한 현장에 리얼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건데, 이게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고 리트윗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X 구독자가 10배 이상이 늘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또 느낀 바가 많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실적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 지금 상황관리단 구성해가지고 중동 전쟁 관련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도 그 상황관리단 회의하고 일요일 날도 지금 상황관리단 회의하고 주중과 주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지금 사실 많이 애써주고 계시고 업체하고 소통을 좀 해주셔서 사실은 이런 수액백 같은 것도 우리가 굉장히 빨리 이것을 알고 그 타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수액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납부타 같은 것들이 지금 소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의 물품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국민 그 생필품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긴 한데, 근데 굉장히 또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 현장에서 또 중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발굴을 또 해주시고,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라, 그다음에 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그런 말씀을 오늘 모든 말씀에서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이 국민의 그 마음으로 그 이게 뭐가 필요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서 그 품목도 발굴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업계하고 또 소통을 해서 너무 불안하지 않게 안심 메시지 주시면서 또 관련 부처하고 원팀으로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 좀 해주시고, 우리가 또 매일매일 상황관리단 회의하는 것이 또 이러한 정부가 챙긴다는 모습들 자체도 또 국민들에게는 안심 메시지가 또 될 수가 있어서요. 하여튼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에너지 절약 노력 때문에 차량 오부제도 하고 대중교통 이용, 그다음에 업무 시간의 소등,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그 기후부에서도 좀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업무 범위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에너지 절감도 함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4월 한 달도 국민의 안심, 그다음에 현장에 힘이 되는 정책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중점 정책 회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